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파마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조금 강해 보였었는데 예. 상대적으로 좀 유연해 보인다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군요. 저는 보기 좋은데요. 예, 예. 예. 적응이 저는 안 되고 있는데 본인은 이게 어제 해가지고 게다가 너무 이제 강한 건데 이게 하루 이틀 더 지나야지 좀 자연스러워진다고 그 하더라고요. 눈 밑으로 좀 내려온 것은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애교머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한번 파마도 해봤습니다. 자, 백원우 사태 일파만파다. 이제 백원우 사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감찰의 지시, 수사를 지시한 한영 수사 의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일단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 반원. 네. 동부지검 소속 수사관이죠. 게다가 예. 검찰 출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예, 뭐 이름은 저희들이 밝힐 수는 없지만 어제 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한 5시간 전에 자살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예.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냥 비판을 그냥 받아 안을 수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 검찰 조사 3시간 전? 4시간 전 정도에 숨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제 유서도 발견됐다고요. 그렇죠. 유서는 이제 유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데 내용의 일부가 알려졌어요. 그 중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와 함께 그 총장에게 미안하다 네. 들어 있어서 이게 무엇을 미안해한 건지. 그 총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얘기할 텐데요.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 그 유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서가 어떤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지사 옛날에 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예,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그것은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이야기인가요?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탐문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본인한테 확인 전화를 하는 바람에 본인이 상당히 괴로웠다는 것을 주변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변에 얘기했다라는 사실이 언론의 취재로 이제 이렇게 알려졌다. 그게 그렇죠. 어쨌든 감찰 무마를 한 것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본인이 약간 그거에 힘들어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을 수도 있어요. 전달하는 체계. 왜냐하면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실질적으로 감찰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기라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압박을 좀 받은 게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청와대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적극 해명에 나섰어요. 이게 뭔가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뭐 그런 일각의 뭐 의구심도 있고 야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제 번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검찰에서 조금씩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사건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청와대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의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다 보니까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 점심시간 12시에 했어요. 12시에는 잘 원래 브리핑 안 하는데. 안 하죠. 아침에 보통 아침에 기자들이 확인 전화를 새벽에 합니다. 한 다음에 수석 비서관이나 뭐 회의를 거친 다음에 한 10시 정도 되면은 공식 브리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급한 게 그 다음에 확인되는 것은 오후에 하게 되죠. 그런데 12시에 했다는 것은 이 아침 브리핑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선 거죠.
특감반 편제 활동을 설명을 하면서 특감반이 5명인데 3명이 친인척, 2명이 특수관계인. 그래서 특수관계인을 담당한 게 고인은 그렇죠. 특수관계인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영민 실장도 2명이 있다고 했어요, 국회에서.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취재 과정에서 언론에 계속 제기됐던 것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별동대가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냐. 이 별동대는 그야말로 그 하명에 의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하고 또 압력도 가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니까 예, 예. 과연 별동대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안에는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친인척 그리고 2명은 특수관계인 등을 담당하는데 이 2명이 지금 얘기하는 그 별동대라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뭐 어떤 특수관계를 얘기하는 뭐 거예요? 당연히 기자들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 특수관계인은 특별한 범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이 2명은 편지 안에 들어가 있고 이들의 한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인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역할들을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사실 그 역할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별동대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울산에 내려간 이유가 울산 고래고기 사건 예. 때문에 그 2명이 내려갔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고래고기 사건이 뭔가요, 이게? 그게 이제 검경 간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2016년에 울산 경찰청에서 이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한 네. 이 그 업자들을 잡아요. 음. 근데 이들의 그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검찰에서 잡은 거죠? 경찰에서 경찰에서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예, 경찰에 잡아서 이들을 조사해서 창고에 가보니까 거기에 20여 톤의 불법 고래 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고래고기가 또 별도 밍크 고래와는 별도로. 고래고기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 이것을 검찰에 넘긴 거죠. 근데 검찰에서 이것을 그냥 6톤 정도만 놔두고 21톤을 그냥 준 거예요, 업자들한테. 다시 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것은 불법인데 예. 왜 돌려줬느냐? 그러니까 검찰은 이건 DNA로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정식으로 허가받은 포획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하네요. 좀 어쨌든 예, 듣기에는. 그러면서 예, 예. 검찰과 경찰 간에 서로 진실 공방이 시작되고 경찰도 그걸 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문제가 뭔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검찰에서는 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무조건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청구를 안 해주는 거죠. 청구를 안 해줘도 검찰이. 예, 이런 방식으로 검경 간의 마찰이 아주 심했던 그때 당시에 그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특별감찰관 2명이 내려가서요. 반원 2명이 내려가서 한 명은 경찰 쪽에 한 명은 검찰 쪽에 가서 각자 조사를 하고 하루 만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 조사를 양 기관의 조사를 하고 예. 왔으면은 그 울산시장 뭐 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게 그게 지금 이제 청와대의 설명이죠. 그렇군요. 그거는 뭐 청와대 설명이니까 아직 완벽하게 뭐 청와대 못 믿고 그런 거보다는 뭐 야당 쪽에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겠네요, 아직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고요. 이 특별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더 했을지도 모르고 또 울산에 내려간 김에 거기서 또 뭐 했을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뭐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우연찮게 하명돼서 수사하기 시작한 게 선거와 관련된 시점이고 그때에 김기현 시장이 출마하겠다고 나온 그 시점이라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 하자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 한국당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유재수 건하고 우리들 병원까지 합쳐서 우리들 병원. 예, 그 3대 의혹 게이트로 지목을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다른 그 야당에서도 좀 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규정이 좀 필요하다, 규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은 저와 친했고 정부 특감반에서 근무했대 옆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며 야 백원우 니들 죄 받는다 진작에 책임졌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라고 했는데 예. 뭐 전부터 계속 약간 지금 현 청와대하고 좀 민정수석실하고 각을 세웠던 그렇죠. 인물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청와대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어떤 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으로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멘트들이 계속 나오면 여하튼 이 문제는 계속 그 언론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장광영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잡을 게 있네요. 다른 유튜브에서는 총장한테 미안하다가 아니라 가족을 배려해달라고 했다는데 팩트체크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정확하게 공개가 된 게 아니에요. 유서가 그렇죠. 공개가 맞습니다. 된 게 아니고 취재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뭐 이게 본 게 아니라서 이걸 팩트체크 하기는 좀 뭐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런저런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언론은 또 그 윤석열 총장에게 총장 미안하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도도 있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이 유서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흘려진 거거든요. 유서 내용이. 그러니까 그 두 문장 정도가 약간 유출이 된 건데 이것조차도 사실 이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흘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 뭐 맞는 거죠. 뭔가 언론 플레이가 여기저기서 막 지금 난무하는 것 같은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예. 대로 그 고래고기 문제도 그렇지만 검경 수사권 지금 관련된 내용이 그 뭐 한 뭐 일주일 이내에 이제 국회에서 어떤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로 되게 민감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벌써 오늘 서초경찰서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것도 경찰이 갖고 있는 지금 그 고인이 되신 그 수사관의 핸드폰을 혹시 경찰이 먼저 갖고 그걸 뭐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 간에 아주 날카로운 지금 신경전 중이다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보시는 게 공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은 게다가 이제 황운하 울산 지금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권 독립 검찰의 그 수사권 검찰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그렇죠. 인물이라서 소위 말해서 검찰에 좀 이게 미온털이 박힌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카드로 인해서 검찰은 또 본청까지 경찰청 본청까지 뭐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예. 강하게 지금 압박에 들어오고 있고 복잡하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예, 예. 황운하 경찰청장은 당시 울산 경찰청장 할 때 이 고래고기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분이고 또 나가면서도 검찰이 방해해서 이것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거 사실 종료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또 그 말을 했고 조만간 이제 이 출마를 원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그 책 제목도 왜 검찰이 고래고기 수사를 막았을까? 이제 정확한 이름은 제가 그 비슷한 그 내용인데요. 예, 예. 예. 그렇게 제목도 그렇게 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좀 더 이 사건은 계속 아무래도 당분간 흘러갈 것 같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로 한번 가보시죠. 필리버스터. 제가 사실은 그 박준규 기자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한 달 반 정도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견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다른 언론에서는 필리버스터 얘기가 거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제가 뭐 기사를 꽤 보는 편인데 그때 당시에는 박준규 기자 빼놓고는 필리버스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근데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렇습니다. 이 예. 필리버스터는 이 그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횡포에 의해서 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해준 그런 그 조치예요. 근데 이것이 이번처럼 이렇게 소위 악용이 될 가능성을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일단은 굉장히 뭐 여러 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한국 그 의정 역사상 근데 굉장히 참신한 게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자기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한 건 처음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잘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매우 면밀하게 준비해서 자당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그냥 퉁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의사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의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서 다 하거든요. 근데 의사국 사무처의 의사국조차도 몰랐다. 아. 그러면은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국당 의원들도 몰랐던 거죠. 아니면은 진짜 매우 즉흥적으로 소수의 회의만 하고 매우 즉흥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는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오후에 결정됐을 가능성이 없는 게 이게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됐어요. 제법 그래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 이상은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나름대로 이게 황교안 대표에게도 아마 보고가 됐을 것이고요. 몇 명의 그런 지략이 있는 주변의 측근들,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측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전략으로 현재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잘 정치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이런 뭐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인지상정으로 뭐 아이가 죽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동정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를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불리한 거는 아는데 본인들이 다 그거를 먼저 이렇게 다 필리버스터를 해버린다고 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예. 민식이 법안 뭐 이런 것들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으면은 그 공을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떠넘길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미숙하지 않았나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딱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이게 예. 사실 이게 잘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 이것은 그 며칠 전에 3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내용이에요. 합의를 했었는데 합의를 해서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29일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은 약속을 근본적으로 깬 거거든요. 그렇네요.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합의된 여야가 모두 합의돼서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건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론의 지탄에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회복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민주당은 근데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당황했죠. 저도, 역습을 당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회의를 안 열어버렸습니다. 예. 이것도 약간 놀랐어요. 약간 저는 회의를 안 열은 이게 묘수인가 아닌가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 안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그렇죠. 이게 이제 근데 사실 여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예. 열어서 민식이법 일단 통과시키고 나머지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게 놔둘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을 경우 이 한국당이 이 자기들만의 정치를 또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가지 못한다 이런 당황함도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라고 했다면 몇몇 그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그 한국당이 냈던 법안들도 있고 청년기본법도 있고 그 안에 뭐 과거사법도 있고 뭐 상당히 민생법이 많이 있거든요. 네. 과연 거기에서는 어떤 필리버스터를 했을까 이런 그러네요. 생각도 해봅니다. 자당 의원이 낸 그 법안에 대해서 자당 의원이 나가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막 설명하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먼저 예. 기조 설명을 하고요. 예, 의원이 예. 나와서 먼저 내가 이러한 걸로 발의해서 법사위까지 올라왔으니 잘 처리해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로 올라와서 같은 당에 다른 의원이 와서 이 법을 통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참 안타까운 얘기죠. 아니면은 예. 또 법에는 꼭 관련되지 않는 얘기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정치는 참 어렵네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화하기 힘들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가요? 제가 추정해 보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예산안입니다. 예. 2020년 예산안은 어제 이 12월 1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어요. 이미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원안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원안으로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여야 합의한 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아직 그 감액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상응하게 증액을 하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감액의 상당 부분이 아직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심사가 좀 더 필요한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김재원 의원 그 예결위원장은 12월 7일 정도까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까지 주고 12월 8일이 일요일입니다. 예. 그럼 12월 9일이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예. 선거법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선거법을 올리면 올리자마자 아마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12월 10일 자정이 되면 그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종료가 돼요. 예. 그러면 11월 11일에 임시국회를 여는 겁니다. 하루짜리. 열어서 선거법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은 두 번 필리버스터는 안 된다라는 게 그렇죠.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그건 표결에 붙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을 올립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날 당일날 24시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임시국회라서요. 하루짜리를 여는 거죠. 예, 하루짜리 여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하루짜리를 엽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날 공수처법을 일단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을 올립니다. 아. 그럼 필리버스터를 또 시작하겠죠. 예. 그럼 24시 되면 또 끝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그러니까 12월 10일에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예. 그 다음 날부터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매일같이 열고 올려서 필리버스터 한번 받은 다음에 다음 날 통과시키고 또 예. 통과시키고 이런 전략을 할 그런 것이다. 전략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전에 물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면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선거법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필리버스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여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합의의 가능성은 아직도 없는 건가요, 지금? 지금 야당이 한국당이 완전히 본인들의 퇴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뭐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한 이유는 예. 이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때문이거든요. 협상 없다. 철회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럼 이거는 예. 협상의 대상이 아닌단 말이에요. 이것은 없애져야 되는 대상이죠. 그리고 나경원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걸어놨어요. 예. 그리고 선거법을 상정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라도 철회를 본인들이 하게 되면 그동안 그 전에 민생법안을 잡았던 그것을 스스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마디로 퇴로를 차단했어요. 스탠스가 꼬인 상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배수진을 친 거죠. 오늘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서 읍참마속 얘기하면서 이제 혁신을 얘기를 하고 예. 당직자들 전원 뭐 사퇴하고 지금 사퇴했어요. 또 자유한국당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싸움을 시작을 하면은 지도부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가 상당히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또 그 리더십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죠. 예. 그 이후에 곧바로 단식과 이번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당과 아주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건들 수가 없어요. 몰아줘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예. 나경원 대표는 12월 10일에 이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몇몇 분들이 벌써 나 원내대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걸 겉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지금 나경원 대표가 앞에 서서 필리버스터를 꺼내면서 아마 이게 12월 중순 이후까지는 쭉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를 12월 10일 날 바꾸려면 3일 전에 황교안 대표가 공지를 해야 돼요. 선거를 한다. 선거를 한다. 그런데 그 공지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12월 10일 이후에 그 선거가 안 되면은 자동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마 그 추인을 받긴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살기 위해서 당을 뭔가 궁지로 몰아넣는 이런 느낌이 왜 들까요? 저는 좀 지금? 그런 느낌도 들죠. 예. 지금 한쪽으로 쭉 가고 강하게 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때 이 두 분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일 수도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하튼 지금 그 야당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야당도 강하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라 예. 지금 양당에서는 지도부에 대해서도 지금 강하게 어떤 푸시를 하기보다는 힘을 몰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간 뭐 이번 주가 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이번 주는 다음 주를 준비하는 좀 전투 준비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투 준비 시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 가능성은 많지 않거든요. 본회의를 열지는 않고 예,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예. 예산안 가지고 아마 티격태격 할 거고요. 내일이면 사법개혁안이 이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황들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면서 본격적인 싸움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지켜보고 다음 주는 정말로 진짜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 관장의 브리핑 6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